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와이즈에서 발행한 솔라나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솔라나 ETF가 상장됨에 따라서 재료 소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솔라나 ETF 상장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증시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게 되죠. 바로 이 이슈 때문인데요. 이 이슈가 결국에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띠는 부분들이고, 이슈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솔라나라든지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강세장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제가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비트와이즈 솔라나 ETF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도지코인 ETF라든지 여러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5대 코인 추종, 멀티자산 ETF 상장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매달, 저번 달, 저저번 달 계속해서 나와줬던 이슈들이에요. 근데 이런 코인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추종 상품이라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ETF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결국 기관들이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어디로? 그 코인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크게 급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슈잖아요. 근데 이 추종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보통 현물 ETF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ETF로 쏠리는 자금들이 도지코인 현물 상품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들의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추종 상품은 뭐냐면 이런 현물들을 매입을 하지 않아도 도지코인 가격에 따라서 ETF 가격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ETF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사실상 반영이 되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 비트와이즈에 대한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미국 최초로 현물 솔라나에 100% 직접 노출되는 ETF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추종 상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ETF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현물 솔라나를 매입하는 구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안으로 유동성 자금이 거의 빠지는 시기에 그나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시장 안으로 큰 자금이 유입이 되었더라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증시로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약세를 띠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어서 ETF에 대한 이슈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른 ETF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정식적으로 발행이 된 것은 또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최초로 스테이킹이 되는 이런 스테이킹 ETF가 발행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더리움에 비해서 살짝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비교를 했을 때 보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안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킹 ETF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유입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보시다시피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트러스트 상품이란 것을 미리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트러스트 상품은요, 정식적으로 인정한 펀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 상품은 예전 비트코인을 따졌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인가? 2015년도에 트러스트 상품이 이미 있었었어요.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과거에 이제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서 트러스트 상품을 ETF로 전환을 시켰었고요. 이전에 트러스트 상품에 투자를 했던 이 투자자들이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이런 매도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었어요. 이거 예전부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드라는 게 있기 전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되기 전에 이제 프리세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장 전에 ETF라는 것을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상장 후에 이렇게 물량들이 되고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하락,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땠죠?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하락. 재료수별로 보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운용사별로 수수료가 다른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수료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출시가 되었을 때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25년 10월 28일에 미국에서 스테이킹 지원하는 솔라나 트러스트 출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정식 ETF 상품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상장과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었을 당시랑,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이 되었을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게 사실상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라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 상장 이후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TF에 대한 승인들은 정말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이 솔라나에 대한 가격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구독자방에다 오늘 올려드린 글인데,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암호화폐 ETF뿐만 아니라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많이 급등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7월달에 왜 급등을 많이 했었을까요? 결국 하나의 산업이라는 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라는 게 꼭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로봇에 투자를 한다, AI에 투자를 한다, 몇십 조씩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식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로봇이라는 산업, AI라는 산업이 이렇게 더 커지고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드론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드론이라는 게 서울 상공을 날아다닐 건데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공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공법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도로교통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통과가 돼야,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상용화시키려면 법이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요,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게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상 암호화폐 수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 다 있으시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어떤 코인이든 다 들고 있으실 거예요. 그 코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하죠. 사용 못합니다. 물론 이제 가게별로 해서 받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원화처럼 어디 가서든 다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실사용이 가능해져야 돼요. 실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스테이킹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블록체인 안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예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합법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야 되고, 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부터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최대 수요였었잖아요. 그렇죠? 뭐 솔라나도 일부 수요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크게 급등했었던 이유들은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법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 8월 달에도 왜 올라갔었나요? 이 연기금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 법안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안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미국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었고, 공화당 쪽에서 오히려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암호화폐 산업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내년에는 뭐가 있어요?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뭔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클래리티 법안이 보시면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와 규제 명확성 확보가 미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나스닥이라는 지수 안에, 나스닥이라는 거 안에 이제 우리나라 저기 이제 땅끝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를 상장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아, 구멍가게 상장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거나 상장시키면 여러분들 나스닥 거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한국거래소가 우리나라 저기 땅끝마을에 있는 저기 구멍가게를 상장시킨대요. 장사 안 되는, 이제께 좀 장사 안 되고 힘들어하는 가게들 막 상장시켜요. 이런 게 뭐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제들이 명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암호화폐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을 통째로 봤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기관들의 자금들이 더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당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법안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셧다운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셧다운이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솔라나를 투자를 하시던 어떤 코인을 투자하시던 간에 빠르게 셧다운이 끝나야지만 사실상 시장 안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 돈들이 매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트레이딩 자체가 크게 돈이 되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손실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금들이 디파이로 계속해서 많이 쏠리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들고 있는 돈들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들이 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들도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출을 늘려야 돼요. 근데 지출을 늘린다는 건 정부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정부가 멈춰진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셧다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시장이 매일매일 또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도 있으실 거고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코인에 대한 이슈부터 해서 세력에 대한 분석까지 제가 구독자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세력 고래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의 고래들과 이 세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시게 되시면 이 파란 색깔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이 스펜트 코인스 에이지 밴드라고 해서 2, 3개월간 안에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물량이 이체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예요. 근데 이런 게 업비트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고점이 나오잖아요. 물량을 거래소로 보낼 때 나타나는 지표예요. 물량을 거래소로 보냈다는 건 뭐죠? 물량을 정리한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물량 일부 정리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급락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코인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계속 끙끙대고 힘들어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 구독자방에서 모든 분들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으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같이 또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게 되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이랑 보유 종목 진단 웬만하면 같이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방은 저밖에 말을 못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는 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 방 자체를 소통방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저밖에 말을 못하는 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면 이 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고 보유 종목 진단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소통방이라고 해서 1대1 소통방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하나 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 2개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첨부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이미지 첨부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